이슈인투데이입니다. 원도심 통합을 놓고 의견들이 많습니다. 중구의회에서는 원도심의 역사성이 무너진다는 이유로 통합을 반대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얼마 전에 김시형 중구의회 부의장이 출연해 통합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통합에 찬성하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부산대 행정학과 강재호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중구의회에서 지난달 30일에 통합 반대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원도심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계신데요. 어떤 이유인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에 있는 15개 구는 서울특별시나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인구나 면적에서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원도심 4개 구는 동질성이 아주 강하면서도 규모가 작아가지고 예산의 비능률, 행정의 비능률 이런 현상이 쭉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좋은 시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 매립지가 거의 완성이 돼가지고 이 귀속 문제를 가지고 어떻든 결말을 지어야 하는데 부산광역시 입장도 통합을 찬성을 하는 것 같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아주 찬성이 높은 것 같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도심 4개 구의 통합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통합에 찬성하는 데 한 표를 찍고 싶은 심정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부산시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감이 없이 갑작스럽게 4개 구 통합안을 제시했다. 이러면서 단순히 행정적인 통합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광역시가 적극적으로 나선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원도심 4개 구의 통합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주로 당사자들의 반대 등에 의해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보면 원도심 4개 구를 보태면 해운대구보다도 인구도 적고 면적도 작습니다. 좁습니다. 물론 원도심의 자연지형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해운대구에 비하면 행정이 아주 방만하고 재정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자기들 스스로의 비용으로 충당한다면 문제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예산이 약 87%의 예산이 부산광역시라든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넘어오는 보조금, 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당사자들에게만 맡겨야 될 것이 아니고 이 비용 부담을 하는 345만 부산광역시민, 5,100만 대한민국 국민도 이 과정에 나서야 될 명분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통합이라는 것이 단순히 행정과 재정 이런 부분만 볼 수는 없을 텐데요. 김시형 중구의회 부의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그 구만의 역사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으시죠? 지금 부산의 원형은 1914년에 시작됩니다만 1914년에 시작됩니다만 그 당시에 보면 처음 생길 때부터 중구, 동구, 서구 쪼개지가 생긴 것이 아니고 다 전체가 하나였습니다. 지금 지형을 보면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그리고 사하구 일부, 남구의 일부 이래가지고 1914년에 출발했습니다만 오랫동안 한 집안이었습니다. 이게 나눠지게 된 계기는 1988년부터인데 지금부터 불과 30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역사성, 정체성 이런 이유로 막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원도심의 역사성, 정체성은 한꺼번에 중구의 역사성, 정체성, 동구의 역사성, 정체성, 서구의 역사성, 정체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이게 1988년부터 관리가 이제 제각각이 되어 온다는 거지. 이 역사성은 한 곳에 뭉치면 더 오히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복원하고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데도 저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통의 역사와 공통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만큼 통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시죠.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 중에 이제 행정과 재정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 원도심 4개 구를 보태면 인구가 약 37만 명으로 부산 진구랑 비슷하고 해운대구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40여 평방킬로미터로
해운대구의 약 8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이나 행정이나 보면 해운대구보다 훨씬 방만한 행정 조직 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해운대구가 915명인데 비해서 원도심 4개구는 2223명으로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의 거의 2.5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재정도 보면 해운대구의 약 1.8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게 만약 통합이 된다 그러면 해운대구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전략된 예산을 통해 가지고 이 원도심 4개구가 지난 100년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이런 장대한 비전의 이 투자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서 김시영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해운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에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죠. 네. 예, 뭐 광복동, 남포동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다 외지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좀 관리할 수 있는 행정 인력들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예, 물론 유동 인구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중구에서 부담해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근데 쓰레기 처리라든지 예, 그렇죠. 쓰레기 관리 예. 이런 게 클 겁니다만 중구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에는 보면 부산 진구, 연제구, 해운대구는 중구보다도 훨씬 더 유동 인구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름철에 수천만 명이 왔다 가는 이런 해운대구에 비하면 네. 중구가 유동인구는 뭐 적지 않겠습니다만 해운대구의 유동인구에 비할 바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물론 뭐 고려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다른 구에도 유동인구가 충분히 많이 있는 구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원도심 통합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 이제 중동구 2개 구의 통합도 몇 차례 얘기가 나왔다가 취소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2개 통합이 아니라 4개를 한 번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중동구는 통합하기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지금 전에는 중동구가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였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구가 어긋나는 바람에 더더욱 중동구만의 통합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구는 통합을 원합니다만 중구는 동구와의 통합에 좀 적극적이지 않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 맞죠. 예. 알겠습니다. 자, 4개 구를 통합하는 것이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들이 아닐 텐데요. 통합이 결정이 된다면 어떤 식의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만약 최근의 창원시의 사례, 청주시의 사례를 보면 예컨대 이렇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구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례를 보면 적어도 3월 초순까지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내년 3월 초순까지. 내년 3월 초순까지 이 법률이 만들어져 가지고 4개 구를 대체할 새로운 구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어떤 절차가 있느냐 그러면 이 원도심을 구역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하든지 주민을 상대 주민투표를 실시하든지 아니면 원도심 4개의 구의회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런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4개 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4개 구의회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의견을 들은 다음 정부가 내년 봄까지는 부산광역시 무슨 구, 예컨대 부산구라든지 중앙구라든지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그 경과 규정을 상세히 둡니다. 의원 선거구, 그리고 구의원 선거구, 시의원 선거구, 정수 등등의 경과 규정을 두 가지고 공무원 정수 이런 경과 규정을 두 가지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이런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주민투표나 구의회, 시의회 의견을 이런 것들은 강제 조항은 아니라고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창원시의 경우는 창원시의회, 진해시의회, 마산시의회 그리고 경상남도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법률을 만들었고 제주 2005년 제주나 2012년 청주의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통폐합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오신 만큼 이제 통합 이후의 그림도 좀 예측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원도심 4개 구가 통합된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눈에 바로 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부산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 향해서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걸 쭉 주장해 왔습니다만 예. 정작 우리 내부를 보면 균형 발전이라 보기는 좀 어려운 점 그리고 지적을 받는 점이 많습니다. 동서격차, 부산도 동서격차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예. 해운대구를 비롯해서 부산의 시세가 옛날 원도심에서 동쪽으로 동진을 해왔습니다. 네네. 부산 진구라든지 연제구라든지 해운대구라든지 다 동진을 해버려가지고 상대적으로 서쪽이 지금 조금 낙후되어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만약 이 원도심 4개구가 통합된다 그러면 그런 통합을 해가지고 행정관리 비용을 절감해서 투자 비용을 마련해가지고 네. 해운대구랑 견줄 수 있는 이런 세계도시 부산의 균형 발전을 추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원도심의 50년 후, 100년 후의 이런 비전을 설계하는 데 저는 충분한 재정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원도심 4개구가 네. 7,552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 데 비해서 해운대구에는 4,186억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3,50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당장은 이렇게 줄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1,000억, 2,000억씩 1년에서 이렇게 절감한 재정을 가지고 장기 비전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행정 조직을 통폐합하면서 그렇죠. 그 비용이 이제 남으니까 예.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지금 이제 해운대구랑 비해서 가장 많이 드는 게 행정관리 비용이에요. 예.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은 해운대구에 비해서 동주민센터가 한 3배 정도 많아요. 동주민센터가 원도심 4개구에 이런 행정관리 비용을 해운대구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절감한 비용으로 앞날의 설계에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양쪽에서 동쪽의 해운대구, 서쪽의 원도심 통합구 그래가지고 부산의 균형 발전을 추동하는 계기로 삼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혹시 좀 들어보셨는지요?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쭉 이야기 듣고 있는 바에 의하면 주로 통합에 관해서는 국민운동 단체, 동별로 조직화되어 있는 국민운동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 네네. 이런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새마을 금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항이라든지 반대라든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자기 집 옆에 동주민센터를 두고 싶어하는 이런 심정은 갖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저는 이런 행정관리 비용이라든지 재정에 관해서 주민들에게 아니면 당사자인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구의 통합 재정 자립도는 약 13%, 나머지 87%는 345만 우리 부산광역 시민이 부담을 하고 5,107만 대한민국 국민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예. 원도심 4개구의 예산을. 그래서 주민들도 반대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공무원들도 당사자는 반대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공무원들도 청사를 바깥에 나가면 이런 고비용을 부담하는 납세자이자 부담자들이 됩니다. 이런 인식을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에서 토의를 거쳐서 이런 고비용, 이런 비용 부담을 345만 부산 시민, 5,100만 대한민국 국민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면 저는 크게 이런 고비용, 전억률 이런 네. 구조를 개선하는데 크게 반대하지 않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만간 그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할 확인해 보실 그런 예정인 걸로 들었는데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부산광역시에서는 당연히 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의견을 듣고 부산발전연구원의 학술적인 용역을 거쳐서 이렇게 안을 내놓을 거라고도 생각됩니다만 예. 그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활발하게 이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당사자인 원도심 4개구의 주민의 의견은 당연히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부산 시민이라든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또 과거의 중구 동구처럼 무산이 된다면 무산이 어떨까요? 된다면 이게 어떻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투표를 거치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가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이 절차를
마칩니다만 네. 이 법률 절차에 보면 주민투표의 결과에 구속될 필요도 없고 지방의회 의견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상당히 정부가 법률을 만들 때 그걸 존중을 해왔습니다. 존중을 해왔는데 만약 이런 지방의회에서 반대하고 주민투표에서 부결된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뭐 법률 제정을 단념을 하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법률 제정 과정에 우리 부산 시민들이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짜내고 이런 관리 비용 부담 이런 측면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분위기가 썩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해가지고 예. 지금 중구청장님, 서구청장님, 영도구청장님이 3기를 하셔가지고 다음 선거에 나오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동구청장님도 는 나오실 수 있는데 통합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시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은 분위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 이 기회를 가장 잘 적기다.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또 10년, 20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의 소통과 좀 그렇게 넓게 보는 시각들을 좀 잘 가졌으면 좋겠네요. 예, 많이 부산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지 싶습니다. 뭐 회의라든지 예. 공청회라든지 이런 설명회라든지 이래가지고 충분히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서로 간에 좀 건전한 갈등의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